1510년 히스파니올라 섬을 떠나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배 한 척. 평화로운 항해 중이던 이 배의 식량 창고에서 뜬금없이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나무통 뚜껑이 열리고 튀어나온 사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스코 누네스 데 발보아입니다. 스페인 귀족 출신이지만 빚더미에 앉아 빚쟁이들을 피해 나무통 속에 숨어 밀항을 선택한 이 남자. 이 찌질한 등장은 훗날 대항해 시대의 판도를 뒤집는 거대한 서막이 됩니다. 당시 이 배의 주인은 법률가 출신인 엔시소였습니다. 밀항자를 발견한 엔시소는 길길이 날뛰며 발보아를 첫 번째 섬에 버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하지만 발보아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이미 적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파나마의 다리엔이라는 곳은 다릅니다. 거기는 흙만 퍼내도 금이 나오는 땅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보아의 이 한마디는 선원들의 눈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선장인 엔시소 대신 발보아를 리더로 추대했고 다리엔에 도착하자마자 엔시소를 쫓아내버립니다. 빚쟁이 도망자가 순식간에 식민지에 총독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발보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임명을 받은 정식 총독이 아니라 반란을 통해 자리를 뺏은 반역자라는 사실이었죠. 스페인 왕실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고 발보아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발보아의 머릿속에 기막힌, 아니 유일한 살 길이 떠오릅니다. 원주민들에게서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 남쪽으로 거대한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면 반대편에 거대한 바다가 있고 그곳에 황금이 넘쳐나는 땅이 있다. 바로 엘도라도와 새로운 바다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찾아낸다면 반역죄는커녕 스페인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1513년 발보아는 병사 190명과 사냥개들을 이끌고 지옥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파나마의 정글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 갑옷을 뚫고 들어오는 흡혈 곤충, 그리고 원인 모를 열병. 병사들은 픽픽 쓰러져 나갔고 190명 중 겨우 6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험준한 산꼭대기에 오른 발보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숲이 끝나는 곳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와 태평양을 마주한 유럽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해변으로 달려가 칼을 뽑고 바닷물에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이 바다와 이 바다에 닿는 모든 땅과 섬은 이제 스페인 국왕의 것이다. 원주민들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진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더 남쪽을 가리켰죠. 저기 아래에 잉카라는 더 거대한 황금의 제국이 있다라고요. 발보아는 의기양양하게 귀환했습니다. 엄청난 보물과 함께 태평양 발견이라는 보고서를 스페인 왕실로 보냈죠. 예상대로 국왕은 기뻐하며 그를 남해의 제독으로 임명하고 사면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해피엔딩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잔혹했습니다. 발보아의 소식이 도착하기 전 왕은 이미 발보아를 체포하기 위해 새로운 총독 페드라리아스를 파견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페드라리아스는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발보아는 이미 영웅이 되어 있었죠. 이때부터 숨막히는 권력 암투가 시작됩니다. 시기심 많은 늙은 총독 페드라리아스와 야망 넘치는 젊은 탐험가 발보아. 페드라리아스는 겉으로는 발보아를 존중하는 척하며 자신의 딸과 약혼까지 시키지만 속으로는 그를 제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발보아는 이 숨막히는 견제를 벗어나기 위해 다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남쪽에 있다는 황금제국 잉카를 정복하러 떠나겠다고 한 거죠. 페드라리아스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실패하면 죽을 것이고 성공해도 자신의 공이 될 테니까요. 발보아의 계획은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서양 쪽에 있는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든 뒤 그 배를 분해해서 정글과 산을 넘어 태평양 쪽으로 옮겨 다시 조립하겠다는 것이었죠. 수백 명의 원주민과 병사들이 목재를 짊어지고 정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 도착했을 때 목재는 썩어서 쓸 수가 없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겠지만 발보아는 거기서 다시 나무를 베어 기어코 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집념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닻을 올리고 잉카로 떠나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순간 전령이 도착합니다.
페드라리아스 총독님께서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며 다리엔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변 부하들은 함정이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발보아는 방심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총독의 사위가 될 사람이고 황금 제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는 거였죠. 그는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숲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무장한 병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 병사들을 이끌고 나온 지휘관을 보고 발보아는 얼어붙고 맙니다. 그 지휘관은 바로 수년 전부터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오랜 친구이자 부하 프란시스코 피사로였습니다. 미안하네 발보아, 이건 명령일세. 피사로는 차갑게 말하며 친구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페드라리아스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발보아는 반역 혐의로 즉결 재판에 넘겨졌고 며칠 뒤 다리엔의 광장에서 참수당합니다. 그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잉카 정복의 꿈도 태평양 발견의 영광도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보아가 죽고 난 뒤 그가 남겨둔 배와 지도를 챙겨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막대한 황금을 차지한 건 그를 체포했던 친구 피사로였습니다. 나무통 속의 밀항자에서 시작해 태평양을 발견한 영웅이 되었지만 결국 믿었던 친구의 손에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자. 야망이라는 불꽃을 쫓아 너무 높이 날아올랐던 발보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